건군 60돌 대한민국 국방력상 한꺼번에 적기 17대 공격 가능. 중국 항저우함과 붙어도 우세 독도와 연계해 기동함대 구상 남북한 해군력은 어느 쪽이 우세할까? 잠수함을 제외한 일반 함정은 남한이 단연 우위다. 이는 1998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벌어진 1차 연평해전에서 증명됐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먼저 공격하고도 참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해군에서 가장 작은 전투함정인 고속정이 구경 40mm 함포는 레이더와 통합돼 자동으로 조준된다. 레이더의 적 함정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레이더가 적 함정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다. 호수는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장교가 눈으로 대강 측정한 위치를 불러주면 호수가 손으로 포의 각도를 조정해 사격하는 수동식이다. 많은 시간이 생명인 회전에서 북한 함정은 단연 불리하다. 해군 관계자는 1차 연평해전 이후부터 북한 해군이 우리 함정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더구나 해군이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충무공 이순신급과 광개토대왕급 등의 신형 함정 위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북한 해군의 가장 큰 함정은 서부급으로 구형이다. 우리의 세종대왕함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함정이다. 일본의 최신 이지스 하마타 9급이 세종대왕함과 동급이지만 약간 뒤지는 것으로 전문 가들은 평가한다. 세종대왕함의 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대는 1208개지만 아타고함은 96개다. 또 자신을 공격해오는 함대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대공포는 세종대왕함의 대공포 골기포가 아타고함의 팔랑스보다 좀 더 강력하다. 이외 나머지 분야는 두 함정이 거의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대군의 최신 함인적 함과 1대1로 맞붙을 경우에도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레이더는 세종대왕함의 단계는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 원데이가 항저우함의 부대가 대미이보다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차원에서 한 수 위다. 스파이원들이 레이더는 10만 54km밖에 비행물체를 900개까지 동시에 탐지 추적하면서 17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두 함정이 대체하고 있을 경우라도 세종대왕함이 먼저 탐지한다. 따라서 세종대왕함이 함대함 미사일도 먼저 발사한다. 함대함 미사일의 보유량 역시 세종대왕함이 강조함의 2배다. 해군의 세종대왕함은 한 척뿐이다. 2012년까지 2척을 더 갖는다. 중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개발 중인 SN6 미사일도 장착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6척의 이지스함을 중국은 29척의 유사한 대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은 대형 수송 상륙함의 일종으로 지난해 취역한 독도함을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이다. 헬기 또는 수직이 착륙이 20여 대를 실을 수 있다. 상륙작전 때는 헬기 1대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1대 트럭 10대 야포 3분 고속 상륙정 투척 상륙군 700명을 태우고 작전을 수행한다. 해군은 유사시 독도함을 미 해군의 대표적 기함인 블루리지처럼 지휘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휘 통제 장치도 갖추어 놓았다. 적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램 대함 유도탄 방어 미사일과 대공포 골키퍼도 장착했다. 해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기동함대를 구성하려면 독도급 한 척과 함께 독도함 한 척당 해군용 F-35C 또는 AB-12 해리어와 같은 수직이 착륙기 20, 30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탄도미사일 해상 요격하는 XM6 미사일 발사 시험도 성공. 미국이 사거리 3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신의 액션 킴6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에 또다시 성공했다. 유럽을 관할하는 미 해군 6함대는 15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역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 맥쿼리 S6 함대공 미사일 해상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연례 나토 합동 해군 훈련보 더블실드 2017 기간 이루어진 이번 시험은 북한이 화성-12향을 발사한 지하로 만인 8월 30일 하와이 근해에서 이지스 구축함 존폴 존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육함대는 애초 SN6 발사 시험이 이번 훈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거리 발사 능력 입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표적을 요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시험에는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도 참가했다고 육함대는 덧붙였다. 앞서 미 해군과 NDA는 지난해 12월 14일 태평양에 배치된 존폴 존스함에 장착된 6B1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둥펑-21과 둥펑-26 등 중국의 IRBM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 NDA는 특히 이 시험이 뒤에 F-21이나 DF-26 같은 대함 IRBM에 탑재된 탄두와 유사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대 사거리 370km의 S-6 미사일의 탄두는 SN3 등 직접 충돌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요격 미사일과 달리 파편형이라는 게 제작사인 레이시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미사일은 함대공 함대함 대탄도 미사일 등 세 가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다. 미 해군연구소는 1월 미국 방부가 A-10의 해외 판매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USNI는 이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 통합 전투체계 베이스라인을 최신형인 베이스라인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이 핵심식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조하는 세 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베이스라인 9를 운영하면서 액센트뿐만 아니라 SSD와 SM-6 등 모든 SN 계열의 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USNI는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사진 설명 현대중공업이 만든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3위 조선업체를 보유한 조선강국이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지만 여전히 세계 조선 시장 중 40%를 점유하고 있는 절대 강자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만드는 배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화물용 선박부터 LNG선 자원 개발용 드립시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초호화 크루즈선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군사용 선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이지스함을 만들면서 한국 국방력 강화는 물론 조선업체 신수종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현대중 이지스함을 만들다. 현대중공업이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2,000톤급 한국형 호위함을 만든 것이 첫 출발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군사용 선박은 고작 100톤 안팎 소형 경비정 수준이었다.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으나 1970년 그리스 선주에게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첫 수주를 따냈던 고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군함 역시 강력한 추진력으로 만들어냈다. 80년대 이후 잠수함 등 일부 군사용 선종에서 한동안 밀려나는 서름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 12월 잠수함 건조업체로 선정되면서 다시 군사용 선박 제조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00년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214급 잠수함 3척 중 첫 번째인 선원 1함과 두 번째인 정지함은 이미 건조돼 시험 운용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강관찬함. 사진 설명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강감천함.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은 종전 209급에 비해 규모는 물론 추진체계, 무장체계 등 성능면에서 한 단계 발전한 첨단 잠수함이다. 구축함 사업에서도 현대중공업은 96년 KTXE 사업의 기본 설계를 맡았고 2000년 이번함에 이어
4번함과 6바람 등을 잇따라 수주해 건조까지 완료했다. 드디어 올해 5월 현대중공업은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했다.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지스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함은 해군의 KTX-31번함으로 이미 건조 완료된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과 함께 해군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조선 잠수함 제조 앞서 임진왜란 첫 승전지인 경남 거제도 옥포만에 자리 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1984년 11월 4,000톤급 전차 상륙함을 최초로 우리 해군에 인도한 이후 지금까지 60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만들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09급 전투잠수함을 건조해온 대우조선해양은 500여 명의 잠수함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고 중형 잠수함 설계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계가도 올렸다. 초창기엔 독일 HDW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오히려 종주국인 독일의 기술을 역수출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다. 잠수함 강판 등 각종 차제를 국산화했고 자체 정비 능력도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잠수함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며 1999년 잠수함 기본 설계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에 불과한 잠수함 독자 설계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한진중 특수선 분야 선도. 한진중공업은 1971년 국내 최초로 국산 경비정 학생호를 건조한 업체다. 1974년 국내 함정 건조 전문 방위산업체 1호로 지정되는 등 지난 30년간 고속 경비정 초계함 호위함 등을 비롯해 상륙함 군수지원함 상륙정 등 지원함 공기부양선 등 특수 선박을 두루 건조해왔다. 1999년에는 국내 최초 방산업체인 코리아 타코마조선공업을 합병하기도 했다. 1979년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미사일 고속정 4척을 수출하는 등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의 경비정과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박 30척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 독자 기술로 55특급 군사용 수륙 양용 공기부양선을 개발해 86년 해군에 인도한 데 이어 올해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초고속 공기부양선을 건조했다. 한진중공업은 고속정 초계함 공기부양선 등 특수선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70여 종 700여 척을 건조해 우리 해군 등에 인도한 경험이 있다며 올해도 14,000톤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